오늘은 명태균 씨 아직도 뭐 명태균의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명태균의 날들. 이분이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기는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저는 많이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입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그분하고 방송 여기서 스피스에서 방송하면서 네. 직접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A를 물어보면 A 대답을 안 하고 딴 얘기를 그렇죠. 하고 맨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람을 네. 갖고 노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확고부동한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이 그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는 저분은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에 다 현혹이 될 수 있겠구나. 참 말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본인이 살아온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국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남자답게 솔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좀 기대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픽스에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한번 진행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천 개입에 관련된 질문은 결국은 2024년에 단수는 나도 좋지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공천,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가 서로 오고 갔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천에 뭔가 개입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 하나 하고 그 말 자체로도. 그리고 2022년에는 이 명태균 씨나 이준석 씨가 주장하는 뭐 공천에 개입했을지도 개입해서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2022년의 결과잖아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줬던 것 아니냐. 김건희 씨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막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 MBC인가 어제 그 나온 얘기는 강혜경 씨라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 명태균 씨가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선을 2022년 보궐선거에 꽂아줬다.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발언한 내용 중에 내가 협박했다. 협박범처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의창 뭐 이런 쪽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 공천 관련된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인이 이제 육성으로 나온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로 협박을 했다는 그 협박이 뭐냐. 그다음에 실제 협박은 대통령 부부에게 했을 것이고 맥락상. 그다음에 그 공천과 관련된 발표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부부에게 협박했는데 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느냐. 둘 간에 뭔가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뺑글뺑글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워서 맞았다고 치더라도 본인의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는 나 맞았어 안 그러고 야 내가 때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내가 말한 건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딴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육성 녹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딴 얘기를 하시고 자꾸 이제 말을 흐트러뜨리고 물타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거는 좀 정정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수많은 텔레그램과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정권에 내가 이 정권하고 이렇게 척지면 안 되고 정권에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헛방 쳤다. 내가 뻥친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로 농단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당신의 영향력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정확히 밝혀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뭐 성격도 좋으시고 사람들도 잘 다루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 사안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조금 좀 무시하고 내지는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 씨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온순하게 얘기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네. 오후에 실제 통화에서 뭔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되게 부드럽게 평상시하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그 한 사람의 허언이라고 뭐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앞뒤 정황이 딱딱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얘기로도 그동안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실 반응이 오히려 더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뭐 허장성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 무근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그 공개해 있으면 공개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을 때는 그거 없으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텔레그램이 JTBC를 통해서 명시 손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뿐이다. 김 여사가. 예. 명 씨와 만난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톤다운이 확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 씨가 소통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다 김영선 의원하고 관련이 돼 있는 뭐 전직 보좌관이나 회계 책임자나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김영선 의원한테 이 사람이 세비 따박따박 받아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옆에서 다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그 통화 녹취 내용 들려주고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것도 들려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의원실 와가지고 막 보좌관들 잘라버리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의원 세비 반씩 따박따박 가져가면서 마치 국회의원처럼 행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주변에서는 얘기 나왔던 걸 다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2021년 7월에 이준석 대표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6월 말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예. 그 직후에 만나는 자리에 명 씨가 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도 확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전에 두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건 뻔한데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와르르 가가지고 윤봉길 기념관에 가서 막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가서 도열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맞이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랑 바로 파열음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준석 대표 안 만났어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랑 처음 만난 게 7월이었어요. 그때 명 씨가 중간에 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 메신저라고 그냥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던데 두 사람 관계를 다 아는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깊숙하게 개입했을 만큼. 이준석도 알고 윤석열도 아니 알고. 명시 주장은 네.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극적인 치맥 회동 내가 만들었다. 치맥 회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들었대잖아요. 안철수하고 윤석열 화해하는 그 네, 치맥 네, 회동. 네. 안철수 윤석열 단이라도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정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인물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의창에 보궐선거에 있을 때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는데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허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결국 김해로 가서 컷오프가 됐지만 그 전에 김해로 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명시입을 통해서 지금 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이거를. 어. 그럼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꽂아줘 그래가지고 꽂아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의심상으로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는 확실히 꽂아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과 영부인 간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이 껴있었고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했고 그러는 과정에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 부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끊임없이 상대해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이건 국정농단의 뭐 농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2021년 7월에 만났는데 2021년 6월 29일 날에 정치한다고 그랬거든요. 2021년 3월 말에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4, 5, 6월 3개월 정도 여론으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올렸죠. 사실은 여론이 언론이 그렇게 쭉 올라오고 극적으로 6.29 딱 그날 잡아서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명태균은 아주 초기에부터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하기 이전부터 윤석열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상 보면. 예, 김민하 평론가는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쭉 뭐가 엮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명태균 씨의 수법을 다 그동안 이제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추론한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돌린 거, 이 언론에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예. 그걸 계속 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당신이 출마하면 이 정도 나온다로 설득을 하고.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게 예.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그러한 일들을 해오다가 김영선 의원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 알게 됐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죠, 이 의원이. 예.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P&L 여론조사가 이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후 과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마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이준석 의원에게 대표가 될 때. 그러니까 이때 알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국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 거냐의 국면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또 접근해서 여론조사 우리가 돌려봤는데 이 정도 나온다.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무슨 뭐 여타의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집어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랬었어. 근데 어쨌든 미래한국 뭐 연구소 이런 데서 넣어가지고 이 좀 더 구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는 단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봐도 당신이 이러저러한 경로를 거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면 등등등등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서 등등등 이렇게 하면 경선에서도 이기고 대선에서도 이기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형성된 관계가 있을 거고, 그런데 마침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치맥회동도 내가 이준석도 알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니까 그 당시 이제 대선에 나간다고 이제 결정지은 다음이죠. 아니까 서로 그러면 한번 만나보시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계속 형성돼 가는 것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로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에 공천해 달라라고 하는 명태균 씨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 권력이. 우리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모종의 이유로 이 관계가 깨지는데 창원 의창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싶어서인지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검찰 수사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되니까 명태균 씨가 막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제 MBC 보도를 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소스인데 이 보도에 나오는 MBC 보도에 나오는 강 씨가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내가 뭐가 됐냐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가서 쉽게 얘기하면 협박을 했다 내가 봐.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 안 주면 내가 다 까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하소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잘 봐도 다 하나의 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하나로 껴야 보배지 않습니까? 예. 보배로 껴 맞춰지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는 텔레그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수면 나도 좋지. 근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서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단수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받았을 때 김건희 여사가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뭐가 좋아서 단수면 나도 좋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2024년 2월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받으면 나도 좋은데, 그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하여튼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약체 후보들을 가서 설득을 해봐.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당시에 갑자기 지역구로 옮기면서 거기에 당원 조직도 없고 경선에서 불리한 조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고 하니까 약체 후보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쌓아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제 MBC 보도에서 그 얘기를 또 해요. 2달 전에만 옮겼어도 되는 거 아니냐, 김영선 전 의원이. 네. 내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그러니까 2달 전에만 옮겼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김건희 여사와의 무슨 뭐 이런 조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선 준비나 이런 것도 다 제대로 됐을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지. 다. 그러니까 퍼즐이 차작 맞춰지는 걸 볼 때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뭔가 조율하는 공천에 무슨 내용이 있지 않으면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김인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내피셜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제 MBC 보도에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김영선 전 의원하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크로비스타도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대통령 부부하고. 언니 동생이 김영선과 김건희가 언니 동생. 그렇죠. 언니 동생 하는 예. 관계였다고. 그리고 애초에 김영선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고 예. 가까운 사이였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면 단수 받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2달 전만 해도 괜찮았을 거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2달 전이라고 하면 지금 2월에 통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 것들이 다. 12월. 예. 이 12월이 되는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기 전이거나 고무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치고 들어가서 김해로 난 갈래 이렇게 하러 가버렸으면은 한동훈이 거기다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건립돌이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때는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악의가 맞는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명태균 보여요. 씨는 명석했네요. 그러니까 머리 좋게 이게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김해로 가서 치고 들어가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선한 의원이 내가 먼저 봉사하겠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고 영웅이 먼저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난 다음에는 영웅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보니 그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들었을 거란 말이지. 계속 그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컷오프가 이미 예. 그러니까 하위 10% 당무감사에서 예. 10%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벌써 넉 달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당무감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른다며요. 그 컷오프 되는 거는. 안 통보 안 하잖아요. 민주당도 미리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 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의창에서 나와가지고는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게 뭔가가 있었거나 최소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뭐 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골랐겠지. 계속 유지하려면. 왜냐하면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간택을 해서 씹어줬어.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힘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덤볐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네. 예. 근데 왜 출마 안 했을까? 정과가 있어요. 심각한 결격사유가 예.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정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실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돈도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악의가 하나하나씩 사실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제일 본질은 뭔지 아세요? 너무 한심한 작태들인데 예. 예컨대 김영선 씨를 2022년도 보궐에 대통령 부부가 꽂아줬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됐다고 칩시다. 창원에서. 그리고 났는데 합의 10%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꽂은 사람으로서 창피해야죠. 대통령 그렇지. 부부라면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내가 저런 사람을 꽂았어. 내가 남편하고 서울대 법대 같은 동기라고 해가지고 언니 동생 하면서 술 마시고 그래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 잘할 줄 알고 사선이나 됐으니까 예. 잘할 줄 알고 보궐에 넣어줘서 잘 됐다. 그러면 네가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 얼굴에 정말로 이렇게 무슨 칠하도록 이렇게 일을 못 해가지고 하위 10% 만들어?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화를 내야죠. 예. 이게 정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책임감을 좀 가진 사람이라면 김영선도 그렇게 너무 뻔뻔해요. 본인이 자기가 의원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지역을 잘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이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이 뭐 1,000만 원 받으려고 지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을 꼭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의원을 하려고 의원을 그 하는 거죠. 뻔뻔스러운 사람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예.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동아줄 하나 잡고서는 야, 나 너랑 같이 술 먹는 사이니까 나 여기 꽂아줘.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억지로 그 자리에 꿰차고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일을 잘해야지 자기가. 예. 나 같으면 잘하겠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근데 능력도 안 돼. 오로지 자기가 하는 거는 그 수족관에 있는 물 퍼마시면서 심기 경호하면서 예.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것밖에 못하고 충성심 보이는 부끄러운 거? 줄 알아야지 법조인이 예. 돼가지고 그 사람 법조인이잖아요. 예. 서울대 법대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뭐예요. 당신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 자리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라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신 나간 그 사람은 예. 내가 그렇게 여기에 이제 공명심 가지고 하고 싶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속아가지고 그 자리에 꽂아준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죠.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한 사람을 꽂아줬던 것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야죠. 근데 그걸 두고 앉아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책사와 함께 야, 넌 3개월 전에 거기 들어간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간다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이런 사람을 왜 받아야 돼요? 그렇지. 네? 말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본질이 뭔지를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아무도 본질을 안 건드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예. 한 달, 두 달 지금 내내 똑같은 소리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이런 그지 같은 사람을 거기다 꽂아놓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를 않아.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힘 한동훈 야 나는 내가 이번에 그 사람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국민의힘의 이름을 달고서 나오타난 그 사람 미안하다. 이런 예. 사람을 내가 그냥 내가 하진 않았어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된 거가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김영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좋은 자리 하나 깨차려고 그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이 정권에서 아부하면서 이 정권에서 뭔가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맞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못하면 부끄러워하거든요. 네. 미안해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못하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만둬야죠. 자기가 뭘 했다고 오선하면서 그동안 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단수되면 좋지 이딴 말 할 게 아니라 야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해줬으면 일을 잘할 것이지 어디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혼을 내주는 게 원래 맞죠. 본인이 실제 뭐 국장이 농단을 하든 말든 간에 아무도 그걸 안 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는 거예요. 명태균 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사람을 꼭 국회의원 만들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당신한테 월급 반씩 나눠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래요? 아니잖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왜 이 사람이 어디다 국회의원을 꼭 만들어줘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설득력 있게. 본인이 영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피해야 돼요. 창피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명태균 씨는 자기가 대통령하고 뭐 통화한 거라든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던 거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다 들려줬다고 얘기하잖아. 다 가지고 있겠죠. 텔레그램 다 갖고 있는데 네. 들려줬다니까. 그러니까 들려줬다니까 녹음한 걸 들려줬겠지. 그 어디다가 라이브로 들려줬을라나? 어디다 꽁꽁 지금 이제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다 네. 죽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다 터져 뿌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터뜨려 뿌라. 뭐. 예, 그래서 못하는구나. 예, 뭐 잘 못하겠네. 보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어제 MBC에서 2달 전에만 갔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할 때 그 2달 전이 이게 네. 2월 달에 한 얘기잖아요. 네. 그 2달 전이 그러면 이제 12월 말이나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3개월이라더니 그럴 것 같아. 또 두 달이 이제 네. 3개월이라더니. 그때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다고 나올 때거든요. 선관위가 고발할 때예요. 고발할 때. 그렇지. 근데 이제 다른 보도, 뉴스토마토 등의 보도를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명태균 씨가 다른 이 휴대전화를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백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23년 12월쯤에. 그렇죠. 그 시기에 딱. 아.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거듭 말씀드리는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서 아마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권력에서 나를 어쨌든 그 김영선 전 의원 건으로 해가지고 나를 아마도 배제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이 얘기도 했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항의를 했고 내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쳐 뿌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쓴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즉 명태균 씨 입장에서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그리고 주변에 계속 다른 정치인들과의 어떤 연관 이런 것들을 누군가 자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은 아닌데라고 하면 사진을 꺼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자기들이 관계를 맺었던 정치인들이 자기를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부담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모른 척하는 게 가장 부담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끊어지면 그게 마지막으로 딱 끊어지면은 그게 이제는 검찰 수사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는 장사 접어야 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 행보가 사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자기 방어. 자기가 그렇지. 살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은 그냥 화신인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예. 그냥 대리인일 뿐이에요. 얼굴마담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김영선이 날아가면 자기도 날아간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관위 고발 들어오고 그 고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김영선을
그 김해 쪽이든 아니면 공천을 받게 해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나 연락을 해서 내가 막 협박을 했다는 식의 얘기를 지금 자기 스스로 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매달리는데 김영선은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어제 MBC가 보도한 걸 보면 그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모 씨하고 한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 녹취가 공개된 녹취를 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작년 12월 3일이에요.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작년 네. 12월이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일종의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데다가 준비하는데 선관위가 그냥 난데없이 고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고발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기초 조사를 할 때 이미 다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의원실에서는 명태균 씨는 선관위가 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나 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미 그 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을 다시 만들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올해 2월 넘어갈 때까지. 이게 지금 MBC 보도가 사실이면 정말 황당한 건데 명태균 씨가 어떤 여권 인사에게 김영선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 누가 주냐. 명태균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강 씨는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은 명태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에게 그거 공천 하라고 대리로 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명태균에게 그래 네가 네 대리인을 하나 내세워. 그게 김영선이야? 알았어. 오케이. 2022년 재보궐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 와, 황당한 이게 사실이면 정말 황당한 건데. 더 황당한 공천 거. 몫을 준 거지. 더 황당한 건 김건희 뭔지 여사가 알아요? 명태균한테. 이 타임에 이 얘기가 있었던 이 타임 2023년 12월 이 타임은 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받는 와중에 이딴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내 말 왜 안 들어. 이런 얘기를 수시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수사 같은 거에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아무런 타격 안 준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무조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나에겐 아무런 타격을 안 줄 수 있어. 내가 하는 건 다 진리야. 그렇지. 내가 제일 힘이 세.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사기꾼들인데. 우리 다. 우리 위에 계신 남편과 그 부인의 행동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갑자기 그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마스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한 1000만 이상은 봤을 텐데 왜 이병헌하고 정우성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다단계 폰지 게임을 하는 전반적인 마스터가 이제 이병헌이고요. 이병헌이 이제 정관계 인사들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들게 하거든요. 돈으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 강동원이 나왔구나. 이병헌하고 강동원이 나왔지. 그 강동원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병헌이 마지막에 태국인가 어디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죠. 자기가 보험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고 결국은 이병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험을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잖아. 지금 대통령실도 이 명태균 사건에 관해서 모른 척 해버리는 건데 보험을 어떻게 들 수 있지? 아까 김연아 평론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곰곰이 그 생각을 했어. 이 상황이라면 명태균은 이미 다 끈이 떨어진 거 아닌가? 모른 척 하는데 그 마스터의 이병헌 같은 지금 상황 아닌가? 어떻게 자기가 빠져나갔지?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관계 맺었던 거 그 증거들 자기가 다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터뜨려버리고 다 자기 터뜨려버린다. 방어밖에 안 되지. 터뜨리지 않으면서 자기 방어밖에 안 되지. 자기가 계속 뭘 해먹는 상황은 지금 이제 못해요.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영선을 통해서 계속 숙주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네. 세비 받아가면서 영향력 행사하면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국회의원인 것처럼 위세 부리고
글쎄 그렇게 해서 김영선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김영선이 말을 안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판을 보면 새로운 어떤 판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한번 달아주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 실패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다. 그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검찰이 수사 지금까지 안 했잖아 제대로. 그렇지. 네. 넘어가도 네. 저거 수사 안 할 거라는 거 알았을 거라고 전 봐요. 앞으로도 뭐 제대로 수사 안 하겠죠.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 압수수색도 그 휴대폰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공폰인지 아닌지 뭔가 들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깡통폰이었다는 거는 확인해야 이미 되는 보도가 됐어요. 깡통폰이었다는 거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털어줘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네. 명태균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든 아니면 명태균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면죄부를 주려고 그치, 갖고 왔어야 되는 거지. 거지. 새 휴대폰으로 깡통폰이었다는 거는 이미 드러난 상황이고요. 그걸 근데 뭐 선거법 공소시효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뭐 뒤진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네. 호들갑스러워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는 할 수 있겠다. 최소한. 아니 자기 지금 자기 방어만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찔끔찔끔 흘리면서 줄 때 주고 아닐 때 싹 숨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밀당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네. 대통령실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김대남 같은 경우에는 네. 김대남 전 행정관 문제는 굉장히 세게 반응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찔끔거리잖아 지금. 그렇지. 반응을 못 하고 반응을 뭐 관계 맺은 게 뭐 대화하고 만난 게 제대로 문제야? 못하더라고. 뭐가 문제야? 근데 다 이런 그래. 식이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그래.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이었던 사람들 다 그래.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이준석, 난 정확히 말하게 이준석, 천하람, 김종인, 안철수 의원은 조금 스탠스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도 아니라고는 했는데 나경원 씨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도씩까지 나오면은 보통은 선을 긋고 무슨 햇소리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이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뭔가 계속해서 해왔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준석이가 제일 지금 곤란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원래 제일 곤란한 사람은 천하람인데 여기서 지금 괜히 이준석한테 불똥이 확 튀어버려가지고 예. 개혁신당이 지금 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이 사람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나랑은 관계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세게 반응할 때 그 사람들의 태도하고 예. 현재 나온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 되게 의심스럽다. 근데 그냥 솔직히 우리가 너무 의심스럽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